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BBS 불교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대신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보급 유물들이 대거 출토된 삼척 흥절리사지에 대한 학술 대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은 흥절리사지 사적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승가교육과 연구활동을 맡는 교육아사리 스님 7명을 신규 위촉하고 9명을 재위촉했습니다. 음력 정월 방생법회 모습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흥천사의 경내 방생법회를 취재했습니다. 해인사 말살을 중심으로 경남 지역 7개 시군 사찰들이 지역사회 발전의 기치로 연합체를 결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치열한 대선 레이스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BBS 불교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문화재 관람료 문제 등 불교계 현안의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고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고 이 같은 정책들이 지켜지면 종교 편향 사태로 불편했던 관계가 비온 뒤 땅이 굳는 듯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우리 문화의 바탕에는 오랫동안 불교의 영향이 있었다며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과 불교계 관계가 안 좋았던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힘들었다며 정청래 의원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분출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과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죄도 드렸는데 이제는 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가능한 해결 가능한 길을 좀 찾아내서 합의했고 저희는 또 그거 잘 지킬 테니까요. 저는 불교계에서 저희를 좀 믿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의 문화재는 불교 문화재가 대부분이고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불교가 책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종교 재산 중에서 유일하게 법으로 규제를 당하는 게 불교 재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교에 특별한 혜택을 준 것이 없어 그동안 내재돼 왔던 감정의 골이 문화재 관람료 문제로까지 번진 것으로 본다고 해석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불교계는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예를 들면 좀 편파적인 정책에 피해를 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봐도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는 통합정부, 연합정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습니다. 지금의 거대 양당 체제는 자라기 경쟁이 아니라 상대가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적대적인 공생 관계를 낳는다며 제3당, 4당이 존재해야 정당들이 자라기 경쟁을 할 것이고 결국 이것이 진정한 정치 교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쪽도 혼자서는 이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를 향해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좀 마초적이라고 그럴까? 유세나 말씀하신 내용이나 행동이나 이를 보면 정말 무서울 정도입니다. 매우 구태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이분법적이고 또 난폭하고 그다음에 일관성도 사실 없고. 이재명 후보는 종교가 공존하고 서로 존중하는데 제일 큰 역할을 한 것이 불교이고 원흉 해통 사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문화재 관람료 폐지와 함께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힌 만큼 구체적인 공약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조계종 총본산이 위치한 서울 종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김영종 전 종로구청장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행 스님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 후보에게 큰 원을 세웠으니 꼭 성취하길 바란다며 종로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있던 곳이니 잘 아울러서 통합하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영종 후보의 예방에는 총무부장 3회 스님, 기획실장 법원 스님, 사회부장 원경 스님을 비롯해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정관 스님, 법련사 주지 진경 스님 등이 배석했습니다. 강원도 삼척 흥절리 사지는 최근 여러 차례 발굴 조사로 통일신라 시대 높은 위상의 대가람이었음을 보여주는 대규모 유물이 확인됐는데요. 조계종이 흥절리 사지에 대한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국가 사적 지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통일신라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청동 정병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다른 정병보다 시기적으로 200년 앞설 뿐 아니라 완전한 형태로 출토돼 보존 상태도 좋습니다. 정병은 부처님 전에 물을 바치기 위해 불교 의식 때 사용된 공양구입니다. 정병구와 같은 옛 절터에서 나온 청동 인장, 승단 조직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절의 위세가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을 짐작하게 합니다. 국왕의 고문 역할을 한 승려인 국통이란 글자가 새겨진 비석 조각 등 이러한 국보급 문화재들이 다량으로 발견된 곳은 강원도 삼척의 흥전리 사지. 삼척시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학술대회는 지난 2014년부터 7년 동안 발굴 조사를 통해 흥전리 사지의 역사, 문화재적 가치를 조명한 자리였습니다. 또 거기서 출토된 청동 정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시대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정병이 출토되고 했고 또 서쪽 가람, 동쪽 가람이 확연히 구분됨으로 해서 흥전리 사지는 크게 서원과 동원으로 나뉘는데 서원은 고대 평지 가람의 중심부에 해당하고 동원엔 강당, 승방, 부엌, 창고 등이 있습니다. 조사 연구에 참여한 박승현 불교문화재연구소 연구관은 사지는 신라 왕실이 9세기 이후 지방 세력 견제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중창한 승관 사찰이자 선종 사원이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민중들의 지지도 얻고 있었고요. 또 지방 호족들의 후원을 얻으면서 산문이 이제 개창이 되고 하면서 선종 사원들이 많이 건립이 되는데요. 이때 이제 왕실이 관여해서 선종 사원들이 많이 개창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 가람에선 탑을 앞에 두고 불전을 뒤에 배치하는 전탑, 후전 형태로 건물이 배치됐으나 흥전리 사지는 강당과 부엌 등의 생활 영역이 동원의 위치에 있어 초기 선종 가람 양식이 남아있다는 설명입니다. 서원의 예불 공간이 확인됐고 동원 쪽은 이제 구들 시설이 갖추어진 생활 영역이 확인됐습니다. 통일신라 후기에 상당한 사격을 가지고 있던 사찰로 추정이 되죠. 이러한 흥전리 사지의 명확한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관련 분야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삼척 흥전리 사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흥전리 사지 가치를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계는 삼척시와 함께 흥전리 사지의 보존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 신청을 본격 추진할 방침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교육아사리 7명을 신규 위촉하고 9명을 재위촉했습니다. 교육원은 어제 총무원사 대회의실에서 신규 교육아사리 위촉식을 열어 대승불교 분야의 승범 스님과 동명 스님, 비구니 석도 스님을, 선불교 분야의 휴담 스님, 응용불교 분야의 지월 스님과 자운 스님, 비구니 홍경 스님 등 모두 7명을 새로 위촉했습니다. 또 3년 임기가 만료된 대승불교 분야의 비구니 도업 스님, 선불교 분야의 비구니 지은 스님, 계율 분야의 보은 스님과 법장 스님, 비구니 유정 스님, 응용불교 분야의 비구니 범우 스님과 태경 스님, 불교사 분야의 문광 스님과 비구니 정환 스님 등 총 9명을 재위촉했습니다. 교육원장 진호 스님은 격려사에서 교육아사리 스님들은 불교를 이끌어가는 선봉주자들이라면서
더욱 사명감을 갖고 종단과 한국불교의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현재 조계종에서 승가 교육을 비롯한 연구 활동을 담당하는 교육아사리 스님은 60명가량으로 위촉된 교육아사리 스님들의 임기는 3년입니다. 조계종 교육원이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각계에서 전법 교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승가결사체 31곳에 종단 인증서와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플랫폼 스마트법당을 개설하고 쪽방촌 무료급식을 진행하는 한국명상진흥을 비롯해 군포교 교화후원회,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 다르마로드, 국제구호단체 글로벌 불교학술 포럼이 처음으로 승가결사체로 인증받았습니다. 종단은 이들 승가결사체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단체별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총 1억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찰에서 행해지는 음력 정월 방생법회 모습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선왕실 원찰 서울 흥천사는 신도들이 저마다 방생한 물고기를 강원도 양양 낙산사 홍련암 앞바다에서 놓아주는 의식을 봉행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도심 사찰에 스님들의 독경이 울려 퍼지자 탁 트인 야외에서 길게 줄을 선 불자들이 차례가 오면 저마다 손에 든 바구니로 서너 마리의 물고기를 받아듭니다. 행여 흙바닥에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걸음을 옮겨 사찰에서 마련한 대형 수조에 물고기를 풀어줍니다. 강과 바다를 찾아 행하는 기존 방생법회와는 사뭇 다른 제적사찰 앞마당에서의 방생의식이 끝나면 사찰은 불자들 대신 이들 물고기를 놓아주기 위해 동해안 양양낙산사 홍련암 앞으로 향합니다. 전 국민이 힘들고 어려운 시국인데 우리 불자들이 늘 정월이 되면은 방생법회를 가는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흥천사 경내에서 이렇게 방생을 하면 어떨까 해서 고민하다가 방생을 여기서 하고 이 방생 물고기는 낙산사 홍련암 앞바다에서 이렇게 해양을 해드리면 좋겠다. 흥천사 인근에 사는 한 불자 부부는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과 7살 아들을 데리고 경내 방생법회에 참가했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한 방생법회의 추억을 간직한 소녀는 어엿한 가장이 돼 자녀들과 함께 물고기를 놓아주며 가정의 화목과 일상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일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 화목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 드리는 거죠. 다들 똑같지 않겠습니까? 큰 바람이 있다면 빨리 코로나가 좀 끝나가지고 이제 모든 국민들이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세상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 존중과 자비 나눔을 발언하며 입제한 정초용왕 7일 기도는 코로나 속에서 신도들이 직접 바다로 향하지는 못했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는 사찰 흥천사를 함께 외치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흥천사 오시면은 내가 이루고 싶었던 일, 성취하고 싶었던 일, 마음에 담아두고 뜻했던 일들이 모두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흥천사 늘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정진하시자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흥천사 오시면은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자, 흥천사 오시면은 코로나 시대에 방생제에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방생법회의 공덕은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서울 도남동 흥천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팔공총림 대구 동아사가 코로나 시대 안전한 문화시설로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 극장 직영에 나섰습니다. 동아사는 지난 23일 저녁 7시 영화 언차티드 상영을 시작으로 대구 지역의 유일한 자동차 극장인 시내803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내803은 지난 2001년 803 집단시설지구 주차장에서 시내80이란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어 20년간 동아사로부터 위탁받은 민간이 운영해왔습니다.
동아사는 지난달 계약 기간 만료를 계기로 자동차 극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최근 다수의 영화 배급사들과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시내804는 전체 면적 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400여 대 차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극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시설로 각광받고 있는데 동아사는 향후 시설을 보완해 시민과 불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내 804는 803 중턱의 약 해발 600m 지점에 15,000평의 부지 위에 전국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보완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영화도 이제 오락 영화도 있고 액션 영화도 있고 또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도 있는데 또 내면에 깊은 행복을 가져오는 그런 수행과 관련된 영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좋은 영화들을 추천받아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영화를 보고 내면의 깊은 행복과 깨달음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남도 내 7개의 시군 조계종 사찰들이 지역사회 발전을 기치로 연합체를 결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의 말사들이 중심이 된 조계종 경남 남부 사찰연합회로 진주 의곡사에서 출범 법회가 열렸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계종 경남 남부 사찰연합회에는 경남 내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통영시 거제시, 함안군 의령군 등 7개 시군 내 해인사 말사 30여 개 사찰 스님들이 동참했습니다. 초대 회장은 진주 의곡사 주지 법연 스님이 추대됐습니다. 각 지역에서 기도와 포교 원력으로 정진하시는 회원 스님들과 자주 왕래하며 의견을 청취해서 연합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합회는 앞으로 포교 활성화와 전통문화 선양, 불교 현실 참여 등을 위한 사찰 간 교류를 활발히 펼칩니다. 특히 연합회는 진주 근역과 사천 고성 통영 거제 근역, 함안 의령 근역 등 3개 근역으로 조직을 세분화해 역할 분담의 효율성을 기했습니다. 지역사회의 불심이 얼어붙은 대지에 새싹이 돋아나듯 나날이 높아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끝이 나서 지역사회와 지역민들 모두가 본연의 일상으로 돌아가 삶의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부처님의 가피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역 내 사찰 간 협력과 화합을 바탕으로 한 조계종 경남남부 사찰연합회의 첫 출발에 대한 격려와 축하도 이어졌습니다. 사찰연합회의 활동은 조계종동과 전국의 불자들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주목할 것입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교구본사인 해인사에서도 물심양면 성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 남부 사찰연합회가 지역 포교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과 불교 전통문화 선양에 큰 역할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정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참석해 사찰연합회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한편 이날 출범 법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일반 신도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스님과 주요 내빈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BBS 뉴스 박노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경북 의성 고운사는 경내 화엄문화 템플관에서 제71차 교구종회를 열어 기후변화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주지 스님들은 인간과 자연이 촘촘한 그물망으로 연결돼 있다는 연기적 세계관을 존중하면서 오늘날 지구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생명살림 실천으로 극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교구종회에서는 교구본사 중심의 복지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종단 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고운사회복지재단 설립건도 가결됐습니다.
이 밖에 고운사는 우수사찰로 선정한 비로사, 모서남, 황룡사를 시상하고 안동 청소년 문화센터 김성동 관장 등 산하시설 모범 직원 14명을 포상했습니다. 20대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불교계 환경운동가들이 탄소 중립 실현 등 기후위기 문제에 관한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불교 기후행동 공동대표 일문스님과 불교 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스님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1인 시위를 펼쳤습니다. 스님들은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4대강 사업과 신공항, 원전건설 등의 대규모 개발 행위를 중단하고 기후위기와 탄소 배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아리백이라 그래가지고 재생에너지를 전부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뒤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정책을 써서 불교 기후행동과 불교 환경연대는 앞서 국회에서 신공항 건설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10,000명의 서명을 공개하며 정치적 목적의 공항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봄이 올 무렵 꽃망울을 터뜨려 봄의 전령사로 불리는 매화중 천연기념물 3건이 다음 달 말에 화산꽃을 활짝 피울 걸로 보입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순천 서남사 서남매, 장성 백양사 고불매, 구례 화엄사 매화가 다음 달 하순 만개할 걸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은 3.1절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간행한 독립신문 중 국내외 유일본으로 알려진 5개 홀을 오는 28일부터 한 달간 1층 로비에서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물관은 이들 독립신문 5개 호 원본과 함께 현대어로 풀어쓴 기사도 전시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대표적인 가야시대 생산유적인 창녕 퇴천리 토기가마터를 가야 생산유적 가운데 처음으로 도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길이 15.7m에 이르는 국내 최대 가야시대 토기가마터인 창녕 퇴천리 유적조사는 2018년부터 시행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정비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상으로 2월 25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